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조금 벽을 바꿨죠? 예,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중인데, 뭐 혈액형에 따라서 사람 성격이 항상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범주화되는 거 보면 기질하고 영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쵸? 다들 저 O형으로 아시거든요. 사람 무난해 보인다고 하시는데 그건 정말 첫인상만 그렇고요. 저희 가족 포함 저랑 친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제가 A, B형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변덕 심하고요.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예민하고, 그런데 이런 게 여기도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드라시적 성경 읽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는 새로움도 있지만 혼자 계속 하려니까 저도 모르게 살짝 지루함도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누구 좀 같이 이렇게 막 미드라시를 같이 펼쳐가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낭낭님들이 자꾸 전해주시면 그거 소개하면서도 또 재밌을 것 같긴 한데, 혼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난 시간엔 제가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신앙적으로 의지해서 위기를 모면했나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성경 묵상이 게을러졌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서학자가 아닌 상황에서 계속 성경만 쭉 나가다 보니까 약간 살짝 지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 꽂힌 부분에서 제가 아무래도 사회학 전공이다 보니까 사회학적인 묵상을 오늘 하루만 하다가 또 재밌으면 좀 더 할 수도 있겠죠. 해보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딘가면요, 열왕기하 18장 4절이거든요. 4절에 보면은 우리가 히스기야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고 주상을 깨뜨렸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고, 여기까지는 다 그래 훌륭한 일을 했구나, 이방 상징들, 이방 종교적 상징들을 다 이렇게 없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다음이 되게 의미심장한 게 뭔가 하면요, 모세가 만들어서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고 일컬었더라. 느후수단이라고 하면 놋조각, 뭐 따위까지, 그냥 놋덩어리 그거죠. 놋조각. 왜냐면 느후수단이라는 그러니까 놋조각이라는 것과 놋뱀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인데, 앞에 놋뱀, 모세의 구리뱀, 모세까지 붙여야겠죠. 모세의 구리뱀이라는 그 말은 물론 재질이야 다 똑같죠. 근데 이걸 히스기야가 놋덩어리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는 순간 이게 화학적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니고, 그쵸? 결국은 재질은 똑같은데 상징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상징에 대한 이야기를 특히 사회학적인 차원에서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글쎄 종교사회학만은 아닌 것이, 전 요즘에 그 상징적 소비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가장 많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젠가도 한번 시간이 되면 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나라만큼 상징적 소비가 굉장히 압도적인 나라도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볼 때도 그래요. 뭐 우리 완판요, 뭐 완판되었어요. 저야 이제 집에서 텔레비전도 없고 또 집에서 텔레비전 볼 시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 쇼핑, 그 홈쇼핑이 그렇게나 이렇게 소위 말해 시장이 넓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청하시는지 몰랐거든요.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홈쇼핑의 나라라면서요. 그리고 꼭 홈쇼핑만이 아니라 뭐 온라인 쇼핑까지 오프라인 쇼핑까지 다 합쳐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 소위 이제 쇼핑 문화 같은 것이 유난히 더 많이 발달을 해 있고, 근데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내가 사겠다는데 뭐 요즘에 내 돈, 내산 이런 말도 있죠. 그거 자체에다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뭐 판단할 건 아니죠, 분명히. 그렇지만 제가 좀 의문이 들었던 어떤 관찰, 그러니까 사회학 하는 사람들은 좀 관찰을 하는 걸 즐겨해요. 그러니까 사회학을 했기 때문에 관찰을 한다기보다 관찰하는 걸 즐겨하는 사람들이 그런 전공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좀 관찰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뭐 꼭 사회학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이 관찰을 하시겠지만, 유독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다못해 홈쇼핑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정치인이 머플러 하나 두르고 뉴스에 잠깐 지나가도
그 머플러가 어디 거냐를 물어본다면서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또 뭐 완판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러고 어쨌든 그 누군가가 한 그 물건을 내가 가지거나 내가 그걸 뭐 입거나 하면 뭐 그 물리적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종의 어떤 의미적인 면에서 상징적으로 나도 왠지 참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 현상을 이제 상징적 소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징적 소비라는 말은 이미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회학적 개념어 중에서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동안 왜 글쎄 뭐 그 말이 저는 옳은 말은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부분을 이제 짚었다고 생각하는 된장녀라는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좋은 말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결국 된장 먹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는 그러니까 좀 나쁜 의미가 들어있긴 했습니다만, 전 된장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우리나라 일상 서민을 의미하는 건데, 여자가 붙기 전에는, 우리 된장 먹고 고추장 먹고 뭐 김치 먹고, 김치녀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것도 김치녀하고 된장녀도 이게 상징이 달랐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거는 한국적인 음식인데, 근데 여기서 된장녀라고 불렀던 그 함의 중에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서구의 상당히 글쎄 그것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초기 형태에서요. 스타벅스 커피 요즘엔 뭐 그게 또 굉장히 서민적으로 또 막 사람들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그 스타벅스 1호점이 어디 생겼냐 하면은 이런 얘기하면은 너무 제가 모교를 디스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스타벅스가 1호점이 만들어질 때 어딘가 갈 때 왜 시장 조사를 안 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디가 가장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데인가를 찾아봤겠죠. 그래서 땡땡여대 앞에다가 1호점을 냈어요. 예. 근데 그게 상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학생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뭐 미국 브랜드 중에서 꽤 상징적 소비를 할 수 있는 브랜드가 1호점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먹겠죠. 그렇다면 커피 하나만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상징이 담기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뭐 엘리트 여대생이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이런 거 얘기 뭐 스타벅스 하면 안 되나요? 제가 그 유튜브 하면서 하도 막 땡땡 박스 이것도 아닌가요? 어쨌든 뭐 예. 이게 막 어떤 특정 브랜드를 제가 디스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상징적 소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가는 그 전반적인 모습, 그쵸? 그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첫 번째는 부러움이었을 거예요, 그쵸? 와, 뭔가 이렇게 되게 있어 보여, 그쵸? 그런 부러움으로 보다가 점점 이제 왠지 나도 그거 하나 들면 비슷해질 것 같은. 왜냐면 다른 건 다 따라할 수 없지만 커피 하나는 괜찮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생각해보세요. 커피 한 잔에 막 5,000원 막 이런 커피를 이제 막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만약에 너도 나도 하면서 이렇게 스타벅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이 초기에 형성된 상징성이 그 상징성을 다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들고 다니게 되다 보면 그런 소비를 상징적 소비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가 넉넉하게 살 수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삼으로써 나도 왠지 그 내가 이미지로 그 좋아하는 그런 이미지가 되어 있을 것 같은 그런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많은 소위 말하는 완파안에 해당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저는 깜짝 놀랐었어요. 이렇게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줄이 막 이렇게 길게 서 있고 막 이런 데가 있어서 무슨 뭐 예를 들어 영화 예매 뭐 이런 거 있죠. 극장가인가 뭐 이런 식으로 쳐다봤는데 요즘엔 또 극장은 앱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보통 매장 앞에 어떤 그 서양 그 굉장히 명품 브랜드 매장 앞에 줄이 막 길게 서 있고 심지어 들어갈 때도 보니까 이렇게 우르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쵸 갑자기 이런 거 TMI 하면 뭐 할까요? 제가 그 미국서 진짜 교복같이 옷 하나 입고 살다가 이제 애기 키우면서 학위를 할까 말까 막 할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어떻게 겨우 해가지고 밤잠 설쳐가면서 학위하고 예, 학위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이 아니었죠. 금유한양을 한 게 아니라 우여곡절 또 남편 직장 따라서 들어오면서
애는 한 손에 안고 이제 막 쩔뚝쩔뚝하고 들어오니까 저희 친정 어머니가 보기가 안쓰러우셨던 거죠. 그래서 아이고 저걸 어떡하나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이제 애기 유치원 좀 적응시키고 한 1년쯤 지나서 강사를 한다 그러니까 대학 강사를 그래도 왠지 뭔가 이렇게 좀 괜찮은 가방 하나를 메고 그 출근하는 걸 보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큰 마음을 먹고 백화점을 가신 거예요. 우리 모녀 둘 다 가격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간 거죠. 가가지고 이제 왠지 큰 맘 먹고 사주시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그 브랜드 네임을 압니다만 그때는 저희가 몰랐어요. 있지도 않아요. 근데 둘 다 그냥 쑥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 뭐죠? 그 도와주시는 분이 하얀 면장갑을 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저희를 위아래로 보더니 근데 그냥 눈이 써 있는 거죠. 당신들이 살 수 있는 가게가 아니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한번 좀 사주고 싶으셔서 들어가셨던 거고, 그러니까 저는 전혀 물정 모르고, 근데 봤더니 공을 아무리 세도 너무 많아요. 막 그 매장 직원이 잘 본 거죠. 봤더니 이거는 뭐 사람보다 이거 핸드백이 더 이렇게 애지중지되는, 그래서 막 그 장갑 끼고 막, 그러니까 솔직히 여기 누우스탄 이런 걸 가죽 뭐 따위라고 표현해서 그냥 가죽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가죽이 뭐 천보다는 좀 비싼 게 맞습니다만, 가죽, 뭐 요즘 시절에 뭐 그렇게까지 막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이렇게 막 하얀 면장갑 끼고서 막 이래야 되는 게 아닌데, 어쨌든, 그쵸. 거기서 또 함부로 다루고 그러면 이제 물론 그 매장에서야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근데 그 가죽을 그렇게 다루는 사람이나 그 사는 사람들의 그 태도들을 보았을 때, 거기는 분명히 상징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뭐 무슨 브랜드, 무슨 가방, 저희가 아마 유명한 브랜드였으면 안 들어갔을 거예요. 알았으니까. 근데 거기는 제가 듣도 보도 못한 데서라서 들어갔더니 오히려 듣도 보도 못한 좋은 데였던 건 거죠. 예, 예. 이런 상징적인 소비들이 점점 우리나라를, 소비 문화를 잠식해 들어간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상징만 보고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그 사람의 전반적인 어떤 성취도나 또 혹은 심지어 뭐 돈이 인격인 세상에서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그 판단하게 되는 이런 세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뭐 사회학적 분석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는 우리나라 민족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다른 나라 민족들에 비해서 우리 그 뭐 한민족이 줏대가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줏대가 없진 않은데 반도 국가가 갖는 콜렉티브한, 그러니까 그 집합적인 성격은 오랫동안 누적된 집합적인 성격이 그 소위 말해 문화적 DNA 안에 축적됐다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섬 국가는 오히려 고립이 되기 때문에 되게 또 오히려 독자적인 문화를 갖기 쉬운데요. 이 반도 국가들이 가는 특성이 뭔가 하면요, 대륙이 해양으로 진출하려고 해도, 혹은 일본과 같이 이렇게 어떤 고립된 섬 문화를 가진 나라가 조금 커져서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해도, 아니면 다른 대륙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대륙으로 들어오려고 해도, 즉 반도라는 그 지리적 특성은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교류할 수 있는, 그리고 문화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침략을 뭐 그거 세보시는 분도 있고 막 그렇던데, 그 뭐 900 몇 번이래다, 뭐 어쨌든 굉장히 많은 침략을 받았는데요. 이런 그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그냥 그 자기들의 어떤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동안에 자꾸 이렇게 침략을 해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냥 길이었던 문화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일단은 다양한 걸 많이 접하고요. 그리고 독자성보다는 그 항상 이렇게 들어오는 문화들 중에서 강자들의 문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제가 아까 있어 보이는 문화, 뭔지 저걸 따라하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은 문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위 말해서 따라하고 지키는 성향이 강하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어이없게도 예를 들어서 유교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로 원래 종주국은 아니잖아요. 근데도 중국보다 우리의 유교 사상이 훨씬 그러니까 있어 보여서 붙잡은 건데, 이거는 저쪽에서 말하자면 자꾸 다른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신유교라고 하는
다른 방식으로 확장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지나가다 봐는 그걸 너무 꽉 잡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래서 우리나라 유교 사상이 훨씬 더, 그러니까 뭐 좋게 말하면 오르토독스, 정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붙잡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반도국가적인 특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향을 아주 무시하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 세계 강국, 부유한 나라, 혹은 이제 부유한 개인에 대한 어떤 선망,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중에서 하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심리적으로, 그쵸? 상징적으로, 그쵸? 내가 그 질서 안에 소속되어 있는, 편입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 이제 입장들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그 상징적 소비라는 개념 자체가 뭐 도덕적으로 가치 판단을 갖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상징적 소비를 하게 되었을 때의 나의 실제, 왜냐면 상징은 실제가 아니니까요. 상징은 어떤 실제를 가리키긴 하지만 그게 전체를 가리치진 않아요. 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오늘은 놋뱀, 모세의 구리뱀 하고 느우수단, 요 두 키워드, 요 두 단어만 가지고 와서 오늘은 온통 요걸로만 묵상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똑같은 건데 구리뱀 형태를 하고 굉장히 그 성스러운 제단 위에서, 그쵸? 위치도 되게 이렇게 높여놓고, 예, 사람들이 와서 향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배치되어 있는 것과 같은 건데, 히스기야가 막 땅땅 때려 부셔가지고 그냥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놋덩어리와는 그야말로 뭐 질량도 똑같고, 만약에 뭐 재질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 상징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아주 성스럽게 이렇게 돈 그 놋뱀을 상징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놋뱀 자체가 어떤 특별한 효용이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 놋뱀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 역사적인 기억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는 실제로 그게 작동을 했을 거고요. 제가 아마 유튜브에서도 그걸 했는지, 성경사랑방에서 했는지, 성경사랑방에서 한 건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데, 모세의 구리뱀이 갖는 그 상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매지컬 파워가 나왔다기보다는 그 여호와께서 그 하필 그 많은 상황에서, 그 정말 긴급하게 물려 죽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독사에 물린 사람들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러니까 왜냐면 갑자기 구리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하실 수 있을 거겠죠. 물린 사람만 살려주기, 아니면 거기서 그 불뱀들 다 사라지게 하기,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거기를 건너갔어요 하고요. 이제 이 사람들만 살려준다고 계속 물릴 것이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방법에 대한 저의 묵상은 뭐였냐면요. 앙망, 신앙함. 즉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여 있고 당장 죽을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쳐다보면 산다고 하신 저 상징을 쳐다봄으로써 나는 나음을 얻을 것이다 라는 바로 그 믿음, 그 우러름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상징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 상징성은 나중에 예수님까지도 가져다가 사용하시는 그런 상징이 되었다 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 당시에 분명히 상징으로서 크게 기여를 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상징은 살리는 상징이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이 히스기야 시절에 이 놋뱀이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말하면 이제 그거는, 그 상징은 사라진 거죠. 더 이상 그 실제를 반영하지 않을 때 상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저희가 뭐 아무리 뭐 진짜 명품, 만약에 엄청 명품으로 된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반지도, 예, 반지를 막 끼고서 막 제가 아무리 좋아해도 그건 그 반지가 갖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이즈에 따라서 다들 우아하지만 우리가 그 상징에 합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그게 전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공간에 배치된다거나, 아니면 당장 먹거리가 떨어지고 모든 시장은 다 닫히고
이런 상황에서라면 뜯어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돌을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는 그 상징은 그러니까 실제가 바뀌면 그 상징은 아무런 힘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도 우리는 보면은 아직까지 너무 그 상징에 몰입되어 있는 상황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종교적 상징인 구리뱀을 묵상을 하는 거였긴 하지만 저는 요즘에는 거의 이 종교의 레벨에까지 수준에까지 올라 있는 게 소위 자본주의적인 상징적 소비의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겁이 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책 나온 지도 한참 됐어요. 혹시 보이시는지 90%가 하류로 전락한다라는 이 책이 이게 아마 제가 산 게 2010년도에 샀거든요. 벌써 12년 전에 산 건데 초판이 2008년도에 나왔으니까 이 책이 나온 지도 벌써 꽤 지난 시점이긴 합니다만 이건 일본 사회를 분석한 거거든요. 국제 정세 속에서 일본 사회를 분석한 건데 국제 정세 분석가예요. 이 사람이 이름이 제가 일본인 이름 잘 못 외우겠 후지 겐키라고 돼 있네요. 근데 이걸 제가 읽었을 때 이 사람의 비전에는 제가 동의하지 않았었어요. 그때도. 근데 왜냐면 이 사람은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걸 쓴 거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의 현상 분석에 있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게 되었죠. 왜냐면 그건 현상에 대한 실제적인 분석이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90%가 하류로 전락한다고 썼지만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99%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산층이 빠르게 무너지면서 점점 양극화가 그러니까 소위 중산층이 위로 편입되는 방식의 양극화가 아니라 중산층이 하류로 전락하는 방식의 양극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일본 사회가 이제 근현대 사회가 일어나서 발생했던 이 시점으로 놓고 볼 때 우리보다 한 세대쯤 앞서가요. 이건 발전하다는 얘기, 앞서서 경험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저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사회 현상하고도 굉장히 들어맞을 만한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20개를 다 읽어드리지 않겠죠. 이 사람이 맨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20개 정도 주면서 동그라미 치게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동그라미를 몇 개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당신이 앞으로 이 소위 말해서 하류로 전락할 사람인지 상류에 남을 사람인지 이거를 이제 체크해 보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이 사람의 이 책의 내용은 그러니까 이제 하류로 전락하지 않도록 뭐 이런 걸 해라 뭐 이런 얘기인 건데 저는 개인의 노력의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 상징적 소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 몇 개만 나는 프로 야구나 프로 축구팀 중에서 특별히 응원하는 팀이 있다. 그게 뭐 나빠?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OX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업무 이외에도 휴대전화를 굉장히 자주 사용한다. 그러니까 업무할 때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휴대전화를 거의 달고 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나는 자기 개발서를 곧잘 본다. 나는 공무원이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은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특별히 의상, 시계, 핸드백에 있어서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다. 그 다음에 나는 국산차보다 외제차를 더 좋아한다.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다. 나는 오락성이 짙은 텔레비전 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국제 뉴스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뭐 등등등 뭐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읽다 보면은 생각보다 왜냐면 아니 내가 축구 선수 응원하는 게 뭐가 나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는 게 뭐가 나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제가 분석에 동의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한 브랜드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맞는 말이죠. 지나가다가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 그러니까 상징적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나가다 디자인이 내 마음에 들면 사는 거고 그렇죠? 또 내 상황에 맞는 옷이면 그걸 사는 거죠. 근데 상징적 소비를 한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그런 셀럽들이라고 표현하죠. 셀럽들이 산 옷을 보고서 저 사람이 저 옷을 입었네? 저 옷을 입은 저 사람 전반적인 게 좋아 보이네? 그러면 그 브랜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포인트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그거를 자기가 입고 싶어서 산 것과 상징적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 브랜드를 입었네 해서
그 브랜드를 상징적으로 사는 건 되게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건데,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누군가를 보면서 이렇게 선망해서 그 브랜드를 사는 이런 상징성 소비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 급변하는 이 소위 재편되는 아주 극도의 과학기술과 결합된 글로벌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루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앞에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역시 뭐 나가다가 지금 저희가 구약하고 있습니다만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접점이 있으면 그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바로 제가 오늘 묵상하고 싶었던 부분은 요거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 건데요. 과감하게 우리가 때려 부셔야 될 때가, 아까 때려 부시는 사회를 때려 부시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런 상징적 소비를 그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아마 히스기야도요. 사실 그 모세의 구리뱀은요, 역사적 가치가 있잖아요. 일단은 신앙적 가치도 있고, 그렇죠? 우리들의 선조가 정말 그 고생할 때에, 죽음의 문턱에서 막 힘들어 헤매일 때에 여호와께서 정말 구원의 상징으로 보내주신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 선조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다 살아났던, 얼마나 역사적 기억이 있는, 그렇죠? 우리로 치면 문화재 뭐 1호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그 실제, 그러니까 그 구원 실제죠. 구원 상태의 실제를 나타내는 상징이 아니라, 그거 자체가 마치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그냥 신성과 같이 되고, 그쵸? 근데 더 이상 그 특정한 실제를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 그거 자체가 나의 실제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일종의 굉장히 막 신성을 가진 존재처럼 그걸 향해서 예배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그걸 과감하게 없애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걸 과감하게 없앨 수 있는 사람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상징이 특정한 실제를 그저 상징할 뿐이지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상징을 과감하게 부숴버려도 그래도 실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실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인해서 아무런 상징이 사실은 필요 없을 수도 있는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그 상징은 결국 여호와의 우리를 향한 임재요 구원인 거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는 노뱀이었던 건데, 그 노뱀 자체가 실제를 대체하게 되었을 때 그걸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저는 그런 선택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뭐 소비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삶 안에서도 그런 게 많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어떤 특정한 실제를 상징하는 걸로 시작을 했었는데, 상징이 어떤 우리를 완전히 우리 전 존재를 다 차지해 버려서 그거 자체가 실제가 되어버리고, 그게 우리를 완전히 좌지우지한다면 그거 자체는 신앙적으로도 불신앙일 뿐만 아니라 사회학적으로도, 그쵸? 우리의 생존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실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인 것 같아요. 미드라시적 성경 읽기가 주는 장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 시각에서 읽고 경험에서 읽고 주체적으로 읽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어떤 성경 읽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 읽기, 내 상황 읽기, 관계 읽기 이런 데 있어서도 저희가 그 상징이 무엇을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상징하고 있나, 지칭하고 있나 하는 그 실제의 그 핵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정확한 눈을 갖는 저와 낭낭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변덕을 부릴지 잘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예, 안녕.